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네, 12월 22일 이 월요일 저녁에 준비한 영상인데요.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 바이두 관련한 최근의 뉴스들과 주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요, 뉴욕 증시에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바이두 주가가 지난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는 3.87% 하락한 142.09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이날 2021년 12월 22일 제가 봤을 때 오전장에서는 바이두 주가는 0.8% 오른 139 홍콩 달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간단하게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메모를 남겼는데요. 그때 봤을 때는 동시호가에서 정식적으로 개장하기 전에 7%, 8% 오르면서 누가 조금 장난질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급등했던 흐름을 보면서 뭔가 좋은 호재가 있었나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뉴스를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 바이두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뉴스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날 바이두 주가는요, 조금 부진했습니다. 1.67% 하락한 135.6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 대유행, 새롭게 신종 변이, 슈퍼 변이로 불리어지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기미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유행 기미를 보이면서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상당히 강해졌는데요. 그래서 우려감이 커졌고 국내 주식시장 역시도 조금 상당히 무너지는 모습 보였고 이 부분을 연동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바이두 자체적인 악재는 없었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훼손됐던 이날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게 되면 하나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할 수 있는 홍콩의 항생지수 이날 1.93%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23,000포인트 사수 실패했다는 중국 쪽의 시황 뉴스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형 테크주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텐센트도 있고요. 콰이쇼우 그다음에 배달의 중국판 배달민족 메이투안 그다음에 알리바바 징동그룹 바이두 할 것 없이 이렇게 대형 테크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또한 부동산 시장 유동성 위기 관련해서 지속적인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중국 쪽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주가 역시 동반 부진을 나타내면서 특히 홍콩 지수, 홍콩 항생 지수가 급락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두 주가를 주 단위로 해서 한번 본 것인데요. 12월 들어서 보게 되면 역시 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0일은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지난 이번 오늘 거래에서 1.67% 하락했으니까 차후에 그런 흐름 따라서 등락률이 변화는 하겠지만 어쨌든 12월 동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주에 3%, 그다음 둘째 주에 기술적인 반등에서 2% 소폭을 올랐지만 최근 흐름 보면은 5.5% 하락해서 부진한 것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아무래도 홍콩 쪽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과 연동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항생 지수인데요. 역시나 주 단위로 해서 봤을 때 12월 달 첫째 주가 1.3% 하락,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에서 1% 상승, 반등,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주 해서 3.3% 하락, 이번 주 들어서 첫째 날 1.9% 급락했습니다.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가 이렇게 1.9% 급락하는데 바이두는 1.67에서 소폭, 이제 하향폭을 조금 좁혔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이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밑바닥을 조금 지지해 준 흐름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장 자체적인 분위기가 무너지다 보니까 주가는 여지없이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디디 출식 뉴욕 상장 폐지 이후에 홍콩에 상장 추진한다는 그런 악재에 가까운 뉴스, 미중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국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오미크론, 특히 새롭게 나온 변이, 이 오미크론이 영미권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나타납니다. 또한 지난주에 빅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미 연준의 FOMC,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영국의 영란은행, 그 다음에 또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 등 영미권을 대표하는 그런 중앙은행들이 매파적인 기지, 허키시한
매파적인 발톱을 날카롭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면서 이제 풀어줬던 유동성을 줄여나가겠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스탠스의 전환을 암시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바이두 관련한 뉴스를 간단하게나마 쭉 보게 되면은 바이두 관계자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4대 이사장으로 대표하는 한 사람이 취임했다. 그렇게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16일 바이두는 창업원 외 우주항공테크와 전략적인 사업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달 탐사 공정을 하는데 이 인공지능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사업 제휴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요. 올해 바이두 연맹 합작 사업 파트너들의 매출액 규모가 218억 위안 전후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숫자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파트너 수는 2020년보다 11% 늘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AU,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초과한 가운데 1일 평균 광고 청구 건수는요, 580억 건을 웃돌았다고 해서 조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성 면에서는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뉴스를 또 보면요. 바이두의 관계사가 인터넷 출판 관리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벌금 2만 위안 처벌받았다는 소식. 악재라고 하기엔 너무 소소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신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바이두 딥러닝 플랫폼이 이 패들로 알려진 이 딥러닝 플랫폼이요. 이 페이장이라고도 하는 이 딥러닝 플랫폼이 이미 406만 명의 개발자가 몰려들었고 47만 6천 개의 모형을 구축한 가운데 15만 7천 곳 기업 단체들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소식을 보게 되면요. 바이두와 구글 메타버스 AI 시장 판도에서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업체로 소개되었다는 하나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은 왕하이펑이라는 이 바이두 CTO 최고 기술 직접 책임지는 이 사람은요. AI 기술이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지만 AI 개발과 응용을 하는 그 사이의 괴리감 자체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실생활이나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단계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바이두 스마트 워크 플랫폼 버전 2.0 출시할 것이라는 하나의 소식도 눈에 띄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 테마주들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메타버스가 큰 테마를 만들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과 같이 하면서 바이두도 역시 이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들을 조금 드러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이두 차후 메타버스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고 메타버스 관련 상품인 이 C랑을 제가 영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위시랜드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7일 발표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두 크리에이트 2021. 다시 말해서 AI 개발자 회의를 이 C랑 앱에서 개최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초로 이 메타버스 방식으로 개최가 되는 회의인데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으로는 지식증강 데모형 이 펑청 실험실과 공동으로 해서 연구개발 발표회를 가졌다는 하나의 단신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두 관련된 단신이나 주요 뉴스도 체크했는데요. 크게 수익성 관련한 부분에 호재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중국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면 악재가 조금 많이 부각되는 요즘 같습니다. Financial Times, The New York Times, TechCrunch Time Magazine 하면서 영미권의 주요 매체들 내용을 보게 되면요. 디디 출신 홍콩으로 이사 간다는 소식에 2주 전 악재로 부각돼서 주요 홍콩 주요 테크주 그리고 미국에 동시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에 상당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드론 업체인 DJI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DJI 드론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DJI를 비롯해서 국가 보안을 이유로 해서 다른 업체 7곳을 투자 제한 업체 블랙리스트에 편입시키면서
굉장히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이 미국 주도로 해서 자신들의 동맹국을 같이 종용을 해서 이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보이콧을 하자는 그런 입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되겠는데요. 시장 지역을 비롯해서 신장 자치구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들에 대한 인권 남용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그리고 국가 보안을 해친다는 점 등 아무래도 인권 남용 문제를 상당히 부각시키면서 이 올림픽 보이콧에 나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제가 기사를 작성했던 부분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 여기 있는 소장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엄청나서 절망적인 겨울이 올 것이다. 몇 달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미국민들은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조심하고 백신 접종을 하면서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밀집한 장소 갈 때 마스크 잘 착용하고 매사 조심해서 행동하시길 권유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당국자들이나 주요 제약업체들 그리고 시장 내에서 오미크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주요 단체들 모두 다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요. 이날 아시아 주가지수 대부분이 낙폭을 상당히 키웠던 장세였다는 점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위험 자산으로 불릴 수 있는 주식 시장에는 악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을 그것을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미권의 주요 중앙은행들 긴축 신호 보냈고요. 다시 말 허키시하다고 표시를 하는데 더비시에서 비둘기에서 이제 매파로 넘어가고 있는 이 당국자들이 되겠습니다. 미중 간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화권의 주식들, 중화권 종목들 뉴욕 상패의 이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에서 감독 당국이 요구하는 회계 감사 관련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을 3년 이 기간 두고서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하는 여력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디디 출싱은 이미 자신들의 계획을 밝혔는데 뉴욕에서 상장 폐지하고 홍콩으로 넘어가겠다 밝혔습니다. 다음 올림픽 보이콧 이슈, 그 다음 블랙리스트, 국가 보안이나 아니면 인권 남용을 이유로 해서 중국의 주요 테크 업체들을 미국의 당국자들이 블랙리스트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악재이고요. 인플레이션 상당한데 생활물가, 우리 주변에서도 마트나 아니면 시장에 가서 물건 한번 사보면 그런 흐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한 시장 내에 지속적인 주의가 나오고 있다. 또한 위안화가 달러 대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올 한 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장이 이렇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외화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또한 중국의 거시 경제 환경은 좋지 않지만 선반영하면서 외국 투자 자금이 중국 쪽으로 들어오면서 달러가 넘쳐나는 형국인데요. 그렇지만 이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내년이 되면 또 위안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위안화가 내년에는 약세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위안화 변동성도 주의를 해야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지속된 유동성 위기, 헝다그룹은 이미 오래된 이슈가 됐고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하나하나씩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나 S&P나 그렇게 하면서 신용도를 하락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시진핑의 권력 집중 구도가 내년에 분명히 공과될 텐데요. 시진핑에게 권력을 몰아주면서 포퓰리즘이 굉장히 번영하고 있고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상당히 퇴색되면서 자본가들을 대척점에 두고 자본가들 때리기에 나섰던 시진핑 정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는 독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악재를 모두 반영할 경우에 중국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해석은 되는데요.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low buy, high sell이라는 그 기본적인 그 원칙만 잘 생각하면은 그리고 중국이란 시장 자체에 워낙 이게 시진핑 권력 집중 구도로 가다 보니까 자본 시장이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 시장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리고 제가 살아봤을 때, 중국에서 살았을 때 그 시장의 그 거대한 시장의 엄청난 힘을 체험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시장 자체만을 놓고 상당히 거품이 싹 거친 후에 기업 가치는 여전히 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가정이 생기면요. 조금씩의 자금이라도 적금식으로 해서 많이 가격이 떨어진 주식들에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가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저 개인적으로는 유효한 상태이고요. 워낙 중국 주식시장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중국 시장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요. 계속해서 시간이 조금씩 나면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바이두 관련한 뉴스, 바이두 주가 체크, 그리고 중국의 최근 주식 시장이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체크해 드리면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